퇴직하자마자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다. 평생을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무대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정년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와 일상이 흔들리기도 한다. 특히 은퇴 후 맞이한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66세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한 남성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은퇴와 동시에 부부 사이에 감춰져 있던 균열이 드러나고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실제로 은퇴 직후 이혼을 경험하거나 위기에 놓였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한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 퇴직과 함께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앞으로는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부부 관계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을 이끌어왔는데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일상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집안일을 도와주려 하지만 방식이 맞지 않아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생활 습관의 차이가 날카롭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권위와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가정에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은퇴 후 불과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문제, 즉 생활 리듬과 역할의 변화가 부부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한 여성은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그동안 모아온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두고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미래 의료비와 생활비를 걱정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퇴직금을 투자하겠다며 위험한 상품에 손을 대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손실이 커지자 아내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마저 무너졌고 노후의 삶을 지켜내려는 본능적인 두려움 속에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관점의 차이가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장기간 함께할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합의가 없다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조차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닌 불안 요소로 느껴질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정서적인 공허함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한 남성은 퇴직 이후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다. 직장에서는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자신을 따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순간이 사라졌다. 아내는 여전히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으로 바쁘게 지냈지만 그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점점 고립되었다. 외로움과 허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집착하거나 불만을 쏟아내자 결국 아내는 지쳐버렸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부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피하게 되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혼이었다. 이 사례는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지 못할 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부부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라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생활 리듬과 역할의 변화는 서로의 존재를 낯설게 만든다. 두 번째 사례처럼 경제적 계획에 대한 시각 차이는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정서적 공허함을 메우지 못할 때 부부 관계가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경고한다. 결국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사전에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하고 준비했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생활 습관과 기대를 점검하며 퇴직 이후에도 독립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취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퇴직하자마자 이혼했다는 66세 교감의 고백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곧 위기와 절망으로 이어진다. 관계와 경제, 정서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인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제 은퇴를 앞둔 이들이라면 혹은 이미 은퇴한 이들이라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문제까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혼자가 아닌 둘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은퇴와 동시에 이혼이라는 사건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불행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은 과거에는 명예로운 마무리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생애 주기의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부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함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준비만을 은퇴의 핵심으로 여기고 관계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에는 소홀하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몇 년 내 혹은 몇 개월 내에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황혼 이혼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수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안정적인 교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공무원, 기업 임원 출신 등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조차 은퇴 후 이혼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으로 역할의 재조정을 꼽는다. 직장에 있을 때는 명확했던 역할이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거나 변형되면서 가정 내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갈등이 심화된다. 은퇴자는 가정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남편 혹은 아내의 존재감에 부담을 느낀다. 가사 분담이나 생활 습관, 사소한 말투 하나가 예민한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부부가 함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은퇴 후에는 사소한 차이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게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 관리에 공동하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 돈 문제를 남편 혹은 아내 한쪽의 몫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재정은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 퇴직금 사용 계획, 노후의 주거 문제, 의료비와 간병비를 대비하는 방법 등은 단순히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실제로 한쪽은 소비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저축을 고집하는 경우 이 차이가 곧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돈 문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5년을 재정 대화의 골든타임으로 보며 이 시기에 부부가 최소한 매월 한 번 이상은 재정 점검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과정이 된다. 세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심리적 적응이다. 은퇴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퇴자는 종종 정체성 혼란과 상실감을 겪는다. 이 시기에 새로운 목표나 사회적 관계망을 찾지 못하면 그 불안과 허탈감이 배우자에게 집중된다. 아내나 남편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무관심과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부부 관계가 메마른다. 따라서 은퇴자는 반드시 자신만의 생활 영역과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 평생교육, 취미 모임, 운동 같은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장치다. 배우자 역시 은퇴한 상대방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부부는 서로를 부담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관계는 파탄에 이른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황혼-이혼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과 가문 유지가 부부의 결속을 강화했지만 오늘날에는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가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관계를 새롭게 유지할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불만을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배우자가 은퇴 후에도 자기 중심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할 경우 여성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는 은퇴와 이혼이 결합된 현상을 사회적 차원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은퇴 후 이혼을 피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은퇴 전부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재정 관리에서 투명성과 공동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은퇴자는 새로운 사회적 목표와 관계망을 구축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압박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은퇴 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지금 당장 배우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재정 계획을 공유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여전히 길고 그 시간은 준비한 만큼 의미 있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 퇴직과 동시에 이혼을 맞았다고 고백한 66세 교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다. 준비 없는 은퇴는 관계를 잃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준비된 은퇴는 오히려 부부 관계를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은퇴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작을 배우자와 함께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